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주식시장을 일단 상당히 양분화됐다는 어떤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코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 그 북미 협상 결렬 이후에 이 대형주 위주의 어떤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일단 이 코스닥의 흐름이 꺾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 여기 이제 보다시피 그 이틀째 이제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하면 긴 음봉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이제 이 긴 음봉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예상하기에는 일단 이 전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수급을 통해서 쌓아왔던 이런 어떤 금액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떤 전 저점 이하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리려고 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를 이하를 떨어뜨리게 되면 나중에 향후 다시 이렇게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박스권이나 아니면 반등의 모습이 보여질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제 코스피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일단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물론 내일은 어떻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번 일단 조금 더 내릴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닥에 외국인이 1600억,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시면, 일단 지금 어제 운봉을 어느 정도 일단 의미 있게 상승시키는 중간 이후, 어제 그 하락의 중간 이후에 이렇게 띄워서 갭 상승을 통해서 일단 양봉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에 이제 매수세가 주로 들어온 부분이 이제 어제 이제 저희가 그 수급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제약 쪽에 일단 몰려있는 어떤 그런 수급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뭐 크게 뭐 하락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일단 판단하기에는 좀 어떤 시그널 자체가 보이진 않고, 이게 이제 어제 그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외부 변수,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수를 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수급을 보면은 이 기간이 상당히 좋은 어떤 위치를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도 오늘 이제 약간의 이렇게 수급을 잡아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도 순매수세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매도세로 또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비중 자체를 크게 이제 뭐 100%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어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면 일단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급은 좋다. 일단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크게 무리 없이 보여요. 일단 이게 미국인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한 85%의 돈을 이미 집행을 했고, 일단 더 이상 크게 집행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일단 눈치를 보는 듯한 어떤, 지금 최근 이제 한 4주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한 번 이렇게 큰 매수세 외에는
전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눈치 보기의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일단 변동 장세가 또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 그 다음에 각 그 주체들로의 어떤 그 히트 레이쇼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기간이 이제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기간 중에서도 금투하고 투신이 좀 단기적으로는 볼 때는 좀 많이 장사를 잘하고 있네요. 하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들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45%, 50%도 안 되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히트 레이쇼가 많이 꺾였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참 개인이 여기 시장에서 일단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일단 쉽지 않은 어떤 형세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긴 안목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은 짧게 바라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간 특별히 이제 이 투신, 금투 이 두 그 매수세의 메이저 매수세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한번 보죠. 섹터별로. 일단 지금 금융 투자하고 투자 신탁 쪽을 일단 따라가기로 했고, 코스피 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망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기간이 좀 약간 매수를 해서 좀 도움을 하고 좀 극복을 하고자 하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 자체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지금 매수세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눈에 띄게 이 부분이 보이죠. 이 의약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주간 전략을 이제 같이 살펴볼 때 의약품을 하고 그다음 화학 쪽을 보자. 화학은 지금 이제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이제 의약품에 많은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더라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제와 다르게 지금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이 기계 쪽이네요. 기계 쪽. 없던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 부분이 기계 쪽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운수장비 유통업까지 일단 커버를 했었는데 약간 지금 의약품 쪽을 많이 매수하면서 아마 그쪽으로 지금 흘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고요. 통신업도 아직까지 뭐 크게 골고루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를 봐야 되고 전기가스업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코스닥은.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섹터는 의약품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좀 낫죠. 상황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낫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용주 시장이다 보니까 이 코스피에서 중용주를 잡기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일단 변동성이 큰 이런 종목들을 잡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많이 들어온 부분을 보면 여기 이 코스피에서는 의약품이고 코스닥에서는 제약이죠. 이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들어온 돈들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이제 한 3일째 들어온 게 한 1200, 13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섹터를 본다면 좀 약간 유의미하게 지금 오락문화 쪽이 이제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직 뭐 크게 들어왔다고 이거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금속이나 기계 장비 이런 쪽도 좀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단 위에 이 기계 쪽을 코스피에 그 섹터랑 비교해 봤을 때 기계 장비는 좀 관심주에 두고, 그 관심 섹터에 두고 일단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IT나 반도체는 지금 이제 당분간 지금 유의미한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용주인데 화학의약품, 기계, 전기가스, 이제 코스닥은 오락문화, 제약, 기계 장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보죠. 중용주가 아니고 사실은
중용주고, 그 다음에 화학의약품, 우수장비도 아니고, 기계하고 전기가스업이죠. 참고도까지 해서.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외에 별도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는데, 이 파란색 표시된 거는 일단 매도세가 확연하게 강하다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이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철강금속도 이건 빠지고, 지금 전기전자는 확실하게 매도세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접근 금지라는 의미에서 일단 파란색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건설업도 지금 현재 특별히 돌아서는 어떤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놔두고, 그 다음에 통신업도 마찬가지고, 금융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섹터들은 좀 조심스럽다. 이 세 개의 섹터들은.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오락문화가 지금 이제 유의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제약 쪽 계속 유의하고,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쪽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켜고,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섹터를 전체로 본다 그러면 오락문화가 지금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하드웨어 쪽은 아직 마이너스다. 바라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 비금수 쪽은 약간 애매한데 빼야 되겠네.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료 정리를 안 되고, 반도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된 대로 일단 측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은 지금 수급이 유의미하게 들어온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매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은 금지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되어 있는 부분을 카피를 해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놔두면 일단 우리가 다음에 볼 때 또 편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관심주를 한번 볼게요. 오늘의 관심주 외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한 100개 가량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필터를 했어요. 처음에는 외인 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매수까지 같이 필터를 했어요. 왜냐하면 100개 가량의 대량의 매수가 있는 외국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외인과 기관이 서로가 손발이 잘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뭐 여기 딱 보면은 한국전력 이쪽 큰 대형주죠, 그렇죠? 이쪽 있고, 그다음에 메디톡스, 이 의약품하고 제약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난티는 이게 대북 경영업주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근데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온 건 한 번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셀트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물론 기간은 많지만 일단 외국인이 아직 본격적으로 느낌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게 항상 좋은 거죠. 차라리 항공우주, 이게 섹터 자체는 일단 동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이게 괜찮은 것 같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요. 카카오톡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개별적으로 그런 거고, 휴젤도 괜찮아 보이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 대우,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괜찮네요. 이것도 그렇죠? 차바이오텍은 이 수급상을 보면 사실은 쌓여 있는 게 유의미한데,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거는 차바이오텍은 제가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뭘 보셔야 된다면 이 수급 종목별 수급을 한번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지만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라젠 괜찮고요. HLB 계속 괜찮고요. 그다음에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도 수급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트라이제니텍스도 괜찮고, 코론생명
삼성바이오보다는 삼성바이오는 아주 멀었다고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제넥신, 그쵸? 만도도 기계 쪽 괜찮은 것 같고, 코스맥스 화장품 화학 얘도 괜찮네요. GS 리테일도 괜찮아요. 오늘 이게 그 양 기간의 어떤 그 매수세로 보는 어떤 필터아웃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아마 좋을 겁니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시고, 영진약품 괜찮고요. 애경 같은 거는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에쿨론도 당연히 괜찮고요. 현대시럽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티진로 물론 좋네요. 그 다음에 엔지케 생명과학 오늘 많이 올랐죠. 이것도 괜찮고, 파맵신도 괜찮고, 사베스티빌 첨가금속인데 이건 좀 지켜보시죠. 한미사이언스 괜찮고, 구강약품 있고요. 한섬은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제약 괜찮고, 한전 KPS도 괜찮고요. 한미약품 괜찮네요.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이거도 뭐 괜찮네요. 아마 이게 미세먼지 관련된 것 같은데. 베지노텍 괜찮습니다. 젠백스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 대부분의 제약 의약품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화학 기계 쪽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약간 섞여 있는 듯한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섹터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요. 일단 우리가 그걸 많이 푸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바이오텍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보시죠. 네,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일단 이 개별 종목을 한번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 일단 이 기관들이 많이 담았다 한 2주간 거쳐서 기관들이 주로 이제 매수세에 가담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기관은 계속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개인의 매도세가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 현재 나쁘지는 않아요. 차바이오텍은. 하지만 이제 제가 컨설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쌓여 있는 이 수급량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얼마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누군가의 어떤 그런 이 금액을 담보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 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뭐 2주간을 봤을 때 한 126억? 6억? 이렇게 들어왔네요. 일주일 동안도 100억이 안 넘어갔으니 일단 약간 캐션 마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약간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절대 수급량에 대해서 일단 항상 체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차바이오텍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차바이오텍에서 살펴봤고, 일단 어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뒀던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2개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일단 저희가 셀렉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총 이 수익률의 합이 94% 정도 나오네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뭐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LG 디스플레이하고 아모레퍼시픽인데, 특별히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전기전자 쪽이 지금 섹터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빠지다 보니까 이쪽에 속해져 있는 LG 디스플레이에도 일단 수급이 지금까지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락을 보였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모레퍼시픽도 대형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힘을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로 이제 여기 노랗게, 즉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의약품이나
제약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중용주 쪽에서 많이 이렇게 눈이 띄죠. 이런 어떤 느낌을 본다 그러면 섹터를 바라보는 눈이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기서 봤던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섹터가 어디 섹터가 지금 유명하다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관심 종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내일도 어떻게 될 시장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수급이라는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의미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그걸 해볼게요. 1월 달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종목들을 한번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일단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봤던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당시에는 이제 추천할 당시에는 이제 한 2, 3일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는 상당히 이런 마이너스 10%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 20%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보였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와 동시에 이제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뭐 24%,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위메일 같은 30%가 넘어가네요. 하여튼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FNF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있는데, 이런 게 보면은 뭐가 느껴지시냐면 이 매도 시점을, 관심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도 시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섹터를 봐야 되고요. 이게 섹터가 이제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항상 섹터가 수급이 빠진다는 것을 보고 그 수급이 빠지면서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수급의 시그널이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매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있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10%까지 올라갔다가 근데 다시 이제 마이너스 1%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수급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개별도 빠졌지만 섹터 자체도 수급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어떤 섹터별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수급을 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매도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수익을 건질 수 있을 때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또 다시 제로섬 게임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그널들을 같이 해석하면서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이 흘렀죠. 대우건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갖다 줬지만 이미 이제 한 달 이상을 지나다 보니까 마이너스 17%로 내려갔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런 어떤 매도세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섹터 자체도 이미 나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항상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 종목을 해서 뭐 오랫동안 가져갈 게 아니라 섹터가 수급이 들어오면 유효한 거고 섹터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일부 차익 실현 또 다시 가져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런 전략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이때 차익 실현, 이때 매수, 이때 일부 차익 실현, 다시 재매수, 이런 어떤 흐름을 했을 때 더 많은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항상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